우리 민선 7기 들어서 사양분이 많이 좀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민과 행정이 국민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가 이제 많이 정해졌다. 여러 가지 그 자본들이 많았던 것은 지금은 그런 자본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런 체형이 많이 정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불법과 탈법 또 기득권들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창의 미래를 가리가는데 신뢰를 기울였고 또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행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4천억 정도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2천억 정도가 공모사업 하는 사업이었고 나머지 2천억은 일반 하드웨어 중심의 복도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서 우리 차이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 문제 또 청년과 마을 만들기 문제 그 다음에 노인 복지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년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우선 그 분야별로 그동안의 군정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4천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 확보가 한 2천억 그러면 공모사업이 2천억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리를 넣는다, 하천을 정비한다, 뭐 기름을 넣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은 지역을 바꿀 수가 없다. 지역을 바꾸려면 각 분야별, 계층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님들 뭐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낸다고 그 지역이 안 바뀝니다. 생활에 편리할 수 있지만 지역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 분야별로 이렇게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2천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5개 사업에 한 200억 가까이 이런 좀 신청 중에 있고 9개 사업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한 317억 정도가 됩니다. 이 모든 사업이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60여 건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2천억을 확보했는데 사실 우리 청양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 공모에 응했던 사업 중에서 떨어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 공모사업은 그냥 우리가 발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시군 또는 타시도와 경쟁을 해서 가져오는 사업들입니다. 이제 그만큼 청양의 행정력이 저는 한 단계 높아졌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성숙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 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 신청한 사업에 다 힘을 모은다면 이 또한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새로운 지역의 변화를 깨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이 아마 의료원일 겁니다. 의료원 제가 처음 있을 때 어땠나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은 전문의 5-6명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 2명, 정형외과 1명, 산부인과 1명, 정신과 1명. 지금 의료원에 방문하는 환자 수가 한 40%, 5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년 8월부터는 저희들이 5대 암 검진을 합니다. 의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척암. 이 불명예스럽게 가지고 우리 전국에 5대 암 검진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3군데입니다. 물릉, 삼척, 청양. 이제 청양이 그 불명예를 쉴 수 있게 됐다. 저는 이 의료원이 변했듯이 우리가 2년으로 3년 후면 청양이 각 분야가 정말 새롭게 변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업 분야입니다. 네, 농업은 크게 제가 두 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한 계획만, 그다음에 규모한 아닌 중소영상의 정책 이 두 틀로 가는데 규모하는 영역은 농업과니까 이품의 신경을 더 쓰겠다, 집중하겠다. 그다음에 규모화된 영역에서 제외되는 중소영생의 정책은 푸드플랜으로 좀 가겠다. 저희들이 산정의 먹거리 종합타운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는 물류센터, 가공센터, 반가공센터, 안전수센터까지 지을 겁니다. 푸드플랜 하면 아마 완주를 더 떠오를 겁니다. 한 10년 정도부터 완주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청양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시스템으로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 7기로서 가장 먼저 농업 분야에 주문했던 것이 기획성선 체계를 갖추자를 주문했습니다. 기획제 거세라는 거죠. 언제, 누가, 어느 시기에, 어느 품목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기획성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집중을 했고, 지금 한 440명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또 지금 또 친환경의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냥 농민들한테 기획생산을 하십시오, 친환경 농산을 생산하십시오라고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소규모, 예를 들어 하우스도 50평, 100평, 200평이 아니고 그런 소규모 지역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을 지원해주죠. 그리고 가격을 보장해줍니다. 그것이 기준가격 보장되는 거예요. 시중가격보다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진 만큼 환경에서 보존을 해주겠다는 것이 기준가격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류센터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면서 중소영상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을 할 겁니다. 수집을 한 다음에 안전성 검사를 할 겁니다. 안전성 검사 후에는 분수 품질 인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획생산 체계, 기준가격 보장제, 안전성 검사, 또 그 물류, 그 다음에 그 군수 품질 인증 보증, 요거는 저희들이 정말 완벽한 우리가 시스템을 갖췄다. 오늘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데 50여 개 지자체에서 우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우리의 이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청양 부분에 이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 보급을 시켰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생각입니다. 그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비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소비처를 확보하면서 생산이 따라가는 시대를 지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비처 확대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대전 학화동에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주도 매장을 짓고 있죠.
또 서울시 공급업체 식재료를 우리가 태양군 농축산물로 납품하는 걸로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지금 유성구와도 거의 협약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대전시의 5개 구에 대해서는 우리 태양농축산물이 납품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성과 끝나면 서구, 동구, 그 이외에 대덕, 또 어디죠? 동구, 뭐 이런 데하고도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하튼 대전시의 공공업체 식재를 태양군이 납품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 협약을 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엊그제 또 언론들이 보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콩에 우리 청해 농특산물이 수출하는 그 협약을 맺었죠. 홍콩에 26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대물류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농산물 수출이 홍콩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어제 처갓집 양념치킨의 대표께서 저를 직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처갓집 양념치킨에 들어가는 모든 고춧가루, 또 고추는 청양농산, 청양고추 고춧가루 하겠다. 그 다음 주에 지금 해보려고 했거든요. 1년에 물량이 한 50, 얼마라고 했죠? 50만 톤이라고 했나요? 50톤. 예, 50톤 규모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논산에 있는 꿈엔들 영농 조합을 했어요. 그 조합과 저희 긴밀하게 협의해서 부추하고 양파 계약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통과 판매는 이제 행정과 농협에서 좀 책임을 지고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많이 기관이 바뀌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농식품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각 품목별로 생산성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기자 육각전 사업 30억 또 선도 살림 경영 단지 조정에 70억 청정 상처를 융복한 기반 사업 30억 표고 융복하는 30억 등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그 예산을 통해서 품목별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지자체로 공모사업을 이 또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각 읍면에 간호사와 사회복지를 배치를 합니다. 지금 정산하고 청약으로 배치가 됐고 나머지 지금 8개 면에 사회복지사는 배치가 안 되는데 10월에는 다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노인 양반들을 순회하면서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건강도 돌봐드리고 또 각종 생활의 불편함을 지원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목욕탕이 타일과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낙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은 타일을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일반층도 배달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겨울에 저희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복지부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모사업을 통해 1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양입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청양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11개 지자체는 대개는 다 복지부의 매뉴얼대로 그냥 단층 짓고 상공간 놓고 그냥 건물을 올리는 거 아파트를 짓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한 층을 더 만들어서 노인과 장애인 관련된 통합돌봄과를 거기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단체도 거기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배치하고 체력장실 만들고 식당 만들고 카페 만들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복지부에서 주목을 한 겁니다. 아, 청양 모델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LH하고 건강관리공단에 이사를 저한테 보냈다고. 청양군수가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역할 분담해서 이걸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의사, 간호사, 체력단련실, 요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요것도 이제 복지부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7월에 복지부 충청남도 청양군 LH 건강관리공단이 협약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질문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7월 중에 협약을 했다. 이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청양이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전국에 보급시켰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임대 아파트, 우리 교원리에 300세대, 또 정상 100세대 이렇게 짓고 추진을 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공공 분야입니다. 출산에서 보육, 교육에 이런 공공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책임질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군정을 맡으면서 가장 미안한 것이 우리 어린애들 청소년. 우리가 복지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만 생각했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를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정말 저는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 분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족문화센터 대학 5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한 평생학습관도 한 6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위에 산모, 영유아 지원과 공동육아 남도 조성, 또 고급 무상교육, 대학생 장학사업 확대 등 청양에서도 정말 살맛이 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다음 지역경제입니다. 지금 비봉의 산업단지 한 3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그런 계획이고, 남양에 또 스마트타운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입주를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청양 국민들과 함께 기뻐할 일이 세적경제 심판입니다. 지금은 경제의 흐름이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가계 중심이었고요. 개발연대는 정부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해도 뭐 산업단지 만들고 포항제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업 쪽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기업에 그런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고용 창출의 한계가 있지만 사회 공동체라든지 이런 관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거죠. 우리 도어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센터가 우리가 청양군에 입지한다는 그거잖아요. 이 세적 경제, 새롭게 떠오르는 세적 경제의 허브 역할을 청양에서 하겠다는 거죠. 한 4개 정도의 중간 지원 조직인데 이 중간 지역들이 다 올 겁니다. 그 중간 지역들이 각 시군에 있는 우리 세적 경제 조직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업도 지원해 줄 겁니다. 일자리 한 500명, 상주 한 2년 500명, 유동인가 1000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이 일자리 문제, 또 인구 증가의 문제, 지역경제의 문제가 많이 지금보다 크게 더 좋아질 것이다. 제가 도로대교 총장님하고 식사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총장님, 지금 학생들이, 도립대학 학생들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싱크타운하고 나중에 사회적 경제 싱크타운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더 큽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총장이 꺼리낌 없이 사회적 경제 싱크타운이 훨씬 크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군인과 함께 축제를 했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건 앞으로 충청남도와 김대리 협조해서 갖고 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 지역 분야인데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지역과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군민과 함께 갈 때 전 지속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우선 정책자문회를 확대를 했고요. 또 정책 특보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공약 실천을 위한 주민 배수 문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군민 대토론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지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그들의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됐습니다. 한 그런 노력도 기울였고요. 네, 그 기회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군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많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 분야입니다. 우리가 관광객 5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을 한다면 그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분야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갑산을 중심으로 한 각각 관광 데이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먼저 그거는 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립치유예술 50억 원을 유치를 해서 연간 한 20만 명 정도가 다녀가지 않을까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 70억 원, 또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190억을 통해서 고추마을을 관광과 힐링과 체험의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약사항 2입니다. 제가 공약을 제시한 게 6대 분야 56개 사업인데요. 그 중에 16개의 공약은 완료가 됐습니다. 또 38개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2개 사업이 일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은 테마 숲길 조성과 금강 체험 테마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 순기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우리 공약시 단체장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매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SA 등급을 받았고 금년에 차영으로 A 등급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년차 앞으로 이끌어 나갈 차영 우리 사업에 대해서 분명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 지역에 맞는 경제 활성화 노력인데 먼저 먹거리 종합타운 아까 말씀을 드렸죠. 탄정리에 70억 한 8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공공급식 가공센터, 반가공센터, 그 다음에 물류센터, 안전용품센터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요거는 저희 지역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요 먹거리,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를 끌고 나갈 거다. 또 외부에서 또 전문가도 저희들이 모시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2022년까지 280억을 투자하는데 이게는 창업, 육성, 교육, R&D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직접 공간으로서 활용될 그런 계획이고 현재 산자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고 6월에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 이 문제는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말 청양의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수원 정화 사업인데요. 이 청남 장평에 하우스가 집중이 되는데 지하수를 활용하거든요. 지하수 양이 부족하고 또 이거에서 철분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저희는 건강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정화를 해서 각 가정에 수도를 공급하듯이 하우스에 그렇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한 144억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끝나면 아마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또 지금 일반 산업단지하고 농촌 스마트 단지 조성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실시계획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이고 실시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그 유치 업종까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이 끝나고 또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만큼 그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용을 하면서 기업 유치까지 같이 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완성할 그런 2026년까지 한 1,5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이고 스마트타운은 2025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남 소방복합시설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한 790억이 들여서 현재 진입도로, 광역상하수도, 연결 교량 등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되어 있지만 좀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 현대사업은 167억이 소요되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관리 교체, 또 누수 탐지 등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기간을 최대한 더 단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고 싶은 청양 만들기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15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유에서 어린이집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는 그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문정 선정 문제 때문에 의회와 약간의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빨리 좀 완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활동 공간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또 다목적 해관 권리인데요. 저희들이 산동 지역에 정산중학교가 좀 폐교가 돼서 그런 내용을 좀 하고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 또 다목적 해관을 건립해서 산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도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평생학습관은 2022년까지 6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하에 지금 4층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 부지 설정 때문에 의회와 약간의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설을 꼭 반드시 필요로 사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400세대, 우리 교월리에 300세대, 정산의 100세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2023년까지 주택 건립을 완료를 해서 귀농 귀촌 또 신혼부부, 농공단지 건립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 이게 민자를 빼는 금액이기 때문에 민자까지 한다면 얼마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대략적으로 좀 기자 브리핑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말씀을 안 드리고 또 국립치유예술 화성면 화암리의 치유센터, 치유숲길, 각종 체험시설, 건강 측정실 등을 갖추게 되는데요. 2023년까지 50억의 국비가 투자된다.
네, 지금 우리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는 장마 축제 먹구름장과 같이 지역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큰 보탬을 주던 스포츠 마케팅을 중단해야 했고 일부 재개되기는 했지만 공공 숙박시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서 소상공뿐만 아니라 군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쇼크에서 비롯되는 급세 축소와 세입 감세 문제입니다. 급세는 벌써 7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0억이지만 연말에는 얼마가 더 삭감될지, 또 내년과 내후년에는 급세가 얼마가 삭감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 천문대가 지금 불법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감사 지역에서 50%의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행안부와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행안부 딱히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코로나19와 관련한 재정 지출 증가도 군 사진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 농어민수당 상향 조정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대책에 따라서 가용비용 소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 140억 중 50억 8천만 원, 충남 농어민수당 60억 9천만 원 중 35억 원을 분기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황 타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계기가 아닌 말씀 좀 드리고요.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효율적 기금 운영, 주부세 감액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조만간 공식 선포식을 계기로 자본의 내부 유치를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범국민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운동의 정식 명칭은 스마트 청약입니다. 이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지역 업체 우선 이용하기를 골자로 하면서 자체 성장 동력을 발휘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이 스마트는 스타디, 마켓, 어드레스, 레스토랑, 투게더의 학자의 이니셜을 따서 청약에서 공부하고 장 보고 주소를 두고 밥 먹고 다 함께 청약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청약 운동은 단순한 애양심 마케팅을 넘어서 지역 농산물과 제조업, 업체의 업그레이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팔리는 물건, 사고 싶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생산 분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 지기 청약의 슬로건은 다 함께 만드는 청약, 더불어 행복한 미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나타난 운정 성과의 바탕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라는 사실을 무한한 감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년차 또한 국민의 지혜와 역량 지출을 통해 골프를 찾아가며 미래의 비전을 밝혀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칙과 상식이 모든 일이 바탕이 되어야 민선 7기 3년차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구태를 벗어던지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밝고 힘찬 청약의 예의를 열어가자는 광주의 말씀을 드립니다.